미국의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 동아시아의 안보에 대해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일미군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입니다. 일본에서는 제1미군이라고 표기합니다. 1951년 9월 8일에 체결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조약인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주둔한 극동군이 그 원형입니다. 이후 1960년 1월 19일 신조약이 체결되어 안보조약을 단순히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약에서 미일 공동방위를 위한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일본 내에서 안보투쟁이 벌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함께 맺었는데 그 내용에는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는 내용이 있듯이 한국의 모든 섬은 한국의 영토입니다. 1945년 당시 주일 미군이 43만 명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오키나와 전투에서 워낙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본 본토를 빠르게 제어하겠다는 미국의 전략 때문에 대인원이 투입됐습니다. GAQ 시절에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일본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전후 냉전이 시작되고 한반도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극동 지역과 일본의 안보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주권 회복 이후에도 주일미군이 일본 국토에 주둔하고 일본의 방위를 지원하게 하는 1951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면서 정식으로 주일미군으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지휘관은 보통 미 제5공군 사령관이 겸임하며 미 합중국 공군의 중장이 맡습니다. 미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군에 비하면 격이 낮은 편입니다. 주둔 병력은 약 5만 명 수준으로 주한미군에 비해 규모 면에서는 훨씬 큰 편입니다. 군무원 포함 숫자 가족 포함 시는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며 거의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소속 인원 중 절반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비교하면 주일미군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주한미군은 적대 세력인 북한과 육로로 인접해 있으므로 육상 전력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바다 건너에 있는 주일미군은 주로 해상과 항공작전 등을 수행합니다. 자위대와 한국군을 비교해도 느낄 수 있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왜 최근에 더 잦아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정하던지 긍정하던지 유사시 세 나라는 한 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마치 하나의 팀과 같은 운명입니다. 미국의 계획에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최전방을 지원하는 병참 지역이며 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로부터 아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곳이 뚫리면 미국의 괌이나 하와이, 심지어 본토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군으로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입니다.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방위 분담금을 내는 것처럼 일본 정부도 배려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원금을 지불합니다. 2007년에 2173억엔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평균 약 2110억엔으로 합의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총 1조 550억엔을 부담하기로 미국과 일본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위대는 정식 군대는 아니며 작전 통제권도 일본이 미국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연락 채널만 있을 뿐이고 한국과 같이 연합사를 구축하지는 않았고 카투사 같은 증강보직도 없습니다. 한국의 소파 협정처럼 일본도 주일미군 재판권, 포기 밀약 사건으로 치해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모두 미군, 인도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 소속 부대로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위급 주일미군 사령관이
주한 미군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비상상황 발생 시 주일 미군 기지들은 한국에 파병된 유엔 연합군을 후방 지원하게 되며 주일 미 해군, 미 공군 전력은 주한 미 해군, 미 공군 전력에 보충되어 각각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공군과 연합해상 공군 구성군을 구성하여 출동하게 됩니다. 미 합중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군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을 총괄하는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책임 지역 전역에 걸쳐 배치된 37만 7,800명 이상의 군인 및 민간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 해군은 오키나와, 사세보, 요코스카, 아츠키, 미사와 같은 함대 기지와 해군 항공시설에 해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에고 가르시아, 싱가포르 지역 조종관 같은 특별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코타 비행장, 그리고 도쿄도 후사시 소재에 주일 미군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요코스카 미 해군 시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소재에 기지가 있습니다. 1945년 구 일본 제국 해군의 시설을 미군이 접수하여 설치한 기지로 현재는 미 해군 7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츠키 미 해군 비행장이 있고 가나가와현의 아야세시 소재에 있으며 캠프 자마는 가나가와현 자마시 소재 구 일본 육군 사관학교 시설을 미군이 접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와 비행장이 있고 미 해병대 이와쿠니 항공기지가 있고 미 해병대 후텐마 항공기지, 가네다 공군기지 등 일본 전역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 본토의 일본인들은 주일 미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주일 미군 주둔에 따른 단점은 오키나와 및 일부 지역이 뒤집어 쓰는 모습이고 장점은 본토 대부분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좁은 오키나와 섬에서 대부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대민 범죄 및 온갖 사건 사고를 워낙에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본토와는 달리 이미지가 무척 나쁩니다. 처음에 기지를 지을 때는 오키나와는 미군정 치하에 있었는데 당시 미군은 총검과 불도저로 땅을 빼앗거나 헐값에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미군 및 기지 문제에 여론이 극도로 좋지 않은 것은 일본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기지에 70% 이상이 있고 섬 면적 18%가 미군 기지로 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생활 불편, 인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70년 동안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반대 여론은 일본 본토에도 미군 기지를 건설하라는 현외 이전론의 주류입니다. 설령 일본 본토의 여론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주일 미군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보다 좋은 주둔지는 없습니다. 2009년 민주당 하토마야 정부가 들어선 이후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잠깐 동안은 여론의 관심을 받았지만 총리가 간 나오토로 교체된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의 미 해병대 기지에서도 잦은 사건들이 발생했으나 친미 성향 일본 정부와 경찰, 검찰의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주일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일본 구구 단체들도 주일 미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일 미군을 미국이 군사력 측면에서 일본을 속국으로 부리기 위한 장치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군대를 갖는 보통 국가를 만들고자 주장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오키나와를 반환한 50주년을 맞이하여 도쿄와 오키나와현 중심 도시 나하시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축소시키고 그 미군을 괌으로 이전시킨다는 괌 현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본토는 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한 공포심이 높아지면서 본토 주둔은 반대하면서도 오키나와 주둔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일본 도쿄 인근에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살기 편리한 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